회장님, 저기 지안이가 그러는데요. 자기는 앞에 나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대요. 대신 이 비리를 터뜨려서 얻는 모든 명예는 회장님이랑 제가 가져가게 해줄게요. 회장님도 학생의 실적 쌓고 좋잖아요. 지안이는 그냥 계속 이 방에서 숫자나 보게 해달래요.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사실 그녀는 처음엔 이 기묘한 천재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질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지안이 보내온 정교한 분석 데이터와 오직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하는 태구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라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서유는 피식 웃으며 태구의 이어폰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좋아, 지안아. 내 평화로운 은둔 생활 내가 보장해줄게. 대신 앞으로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나랑 공유하는 거야. 나도 내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결국 기숙사 관리팀장은 해임되었고 서유는 비리를 척결한 영웅으로 추대받았다. 태구는 그 곁에서 행동파 탐정으로 이름을 날리며 여전히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사건이 해결된 그날 밤 201호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액수의 봉투와 함께 고급 수제 버거 세트 3개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서윤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건 뇌물이야. 다음 사건 때까지 잘 먹고 잘 쉬고 있어. 그림자씨. 지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방식 그대로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윤을 피하지 않았다. 태구와 지안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서윤까지. 기숙사의 평화를 지키는 기묘한 3인조 체제가 그렇게 완성되었다. 방학을 맞이한 기숙사는 지안에게 지상낙원이나 다름없었다. 수천 명의 시선과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교정은 고요했고 복도의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함은 지안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지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용 주방에서 편하게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텅 빈 로비를 가로질러 산책을 즐기며 이 정적을 만끽했다. 그런데 평화로운 오후 정적을 깨고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안아. 이지안. 도어락 번호를 누를 여유조차 없었는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태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고향 집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들떠있던 태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지안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지안아, 나 좀 살려줘. 나 협박당하고 있어. 화면 속에는 태구가 지난번 축제 때 사자상을 찾는 모습, 그리고 서윤 회장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장면들이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밑에는 짧은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가짜 탐정 강태구. 내 뒤에 숨은 진짜 몸통을 내놓지 않으면 이 모든 조작 영상을 학교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뿌리겠다. 지아는 차분하게 태구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태구의 다음 말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범인이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 아까 기차역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 지금 입고 있는 파란색 티셔츠가 비명 행사하기 딱 좋은 색이네라고. 보금자리를 위협받는 지안의 분노. 지안의 미간이 좁아졌다. 범인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다. 태구의 화려한 겉모습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숨은 지안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지안에게 있어 아무도 없는 기숙사라는 유일한 안식처가 침범당한 것이었다. 태구야, 핸드폰 이리 줘봐. 그리고 너 기차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상한 사람 못 봤어? 지안은 즉시 노트북을 켜고 태구의 핸드폰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태구의 GPS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영상이 전송된 IP는 놀랍게도 현재 기숙사 내부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기숙사 속의 불청객.
태구야, 지금 이 건물 안에 우리 말고 누군가 더 있어.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지안의 말에 태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몸을 떨었다. 방학 중이라 공식적인 잔류 인원은 지안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안은 기숙사 중앙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 복도 CCTV를 하나씩 살폈다.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하며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포착되었다. 그 그림자는 지금 2층 지안과 태구의 방을 향해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지안은 처음으로 태구의 뒤가 아닌 태구의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잠갔다. 평소라면 구석으로 숨었을 그였지만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인 태구와 이 고요한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지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지안은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손끝은 잘게 떨렸지만 겁에 질린 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의 회로가 평소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안식처와 유일한 친구를 건드린 대가는 치르게 해야 했다. 지안은 문고리를 꽉 움켜쥐고는 그대로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정면 돌파 그림자와의 대면. 복도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지안은 데이터로 이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복도 저편 자판기 옆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인물을 향해 평소보다 힘주어 외쳤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GPS 해킹이랑 영상 편집 실력 치고는 숨는 실력이 형편없네. 태구는 문 뒤에서 입을 벌린 채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인물은 검은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학생이었다. 그는 지안의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당황한 듯 멈춰섰다. 뭐야? 이지안? 내가 직접 나올 줄은 몰랐는데. 겁쟁이처럼 태구 뒤에 평생 숨어 있을 줄 알았더니. 지안의 반격 숫자로 압도하다. 남학생이 비열하게 웃으며 태구의 조작 영상을 올리려는 듯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다. 하지만 지안은 이미 한 수 앞을 보고 있었다. 그 버튼 눌러봤자 소용없어. 내가 태구폰에 심어둔 악성 코드, 내가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 자체를 잠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위를 봐. 남학생이 고개를 들자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내가 기숙사 중앙 관제 시스템을 좀 손봤어. 내가 10초 안에 그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기숙사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자동으로 경찰서에 무단 침입 신고가 접수될 거야. 방학 중 무단 잔류는 퇴소 사유인 거 알지? 너 305호 김민재 맞잖아.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상대방의 이름이 나오자 범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지안은 밤사이 기숙사 잔류 명단과 CCTV 동선을 대조해 이미 범인의 정체를 특정해 두었던 것이다. 어떻게 내 이름을? 말했잖아. 형편없다고. 내가 영상 편집할 때 쓴 프로그램 정품 인증 코드, 학교 공용 와이파이로 등록한 내 노트북 거더라. 증거는 내 하드에 다 복사해뒀어. 지안의 압도적인 정보력 앞에 범인은 결국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안은 태구에게 눈짓을 보냈고 정신을 차린 태구가 재빨리 튀어나와 핸드폰을 회수했다. 태구는 지안의 든든한 모습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범인의 앞덜미를 낚아챘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알아? 지안아, 얘 진짜 어떻게 할까? 사감 선생님한테 넘겨. 지안은 긴장이 풀린 듯 문틀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의 소심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서윤 회장님한테 먼저 연락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건이니까 학생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게 깔끔할 거야. 그리고 사과받아. 태구 너한테 한 짓들. 태구는 당당하게 범인을 끌고 학생회실로 향했고 지안은 홀로 조용한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거세게 뛰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그림자 밖으로 한 걸음 나갈 용기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서윤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단한데, 이지한? 이제 진짜 그림자 탐정 타이틀 떼야겠어. 조만간 셋이서 회식이나 하자고. 지아는 그 메시지를 보고 질겁하며 다시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방학의 고요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금 학생들의 활기찬 소음이 내려앉았다. 서윤은 돌아오자마자 지안을 괴롭히다시피 회식을 제안했고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옥상 층계참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해질녘의 노을이 기숙사 옥상을 붉게 물들였다. 지아는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높은 곳에 와서야 비로소 안도하며 휴대용 가스버너 앞에 앉았다. 태구는 집에서 가져온 질 좋은 삼겹살을 불판 위에 올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야, 이지안, 너 방학 때 그 용기는 다 어디 갔냐? 지금은 또 왜 그렇게 구석에 박혀 있어? 태구가 집게를 휘두르며 묻자 지아는 고기 굽는 연기, 뒤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땐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평시잖아. 난 지금 이 거리가 딱 좋아. 옆에서 상추를 씻어오던 서윤이 피식 웃으며 지안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녀는 평소의 날카로운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후드티 차림이었다. 강태구, 그만 괴롭혀. 얘 덕분에 우리 학교 횡령 사건도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방학 중 괴담 소동도 조용히 묻혔잖아. 지안이는 우리 팀의 비밀 병기니까 아껴줘야지. 기묘한 3인조의 결속. 지익지익 고기 익는 소리가 옥상의 정막을 기분 좋게 채웠다. 서윤은 시원한 음료수 캔을 따서 지안과 태구에게 건넸다. 자, 우리의 성공적인 공조와 지안이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을 위하여. 셋의 캔이 가볍게 부딪혔다. 지안은 차가운 음료 한 모금을 마시며 옆에 앉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명은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친구였고 또 한 명은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춰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항상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지안이었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판의 온기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인 이 시간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릴 정도로 따뜻했다. 행복한 기억의 조각. 야, 지안아. 고기 다 탄다. 얼른 먹어. 태구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지안의 앞접시에 툭 던져주었다. 지안은 쌈을 크게 싸서 입안 가득 밀어넣었다.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육즙과 바삭한 식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숙사의 웅성거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지안은 생각했다. 아마 두고두고 이 장면이 생각날 것이라고. 세상 앞에 나서기는 여전히 죽기보다 싫지만 이 두 사람 곁에서라면 가끔은 그림자 밖으로 손을 뻗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용기가 아주 조금 생겨났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돋아날 때까지 옥상 위의 작은 파티는 계속되었다. 지안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무런 불안 없는 완벽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평화로운 회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다음 날 아침, 기숙사 중앙 로비 게시판에는 기묘한 종이 한 장이 붙었다. 평소처럼 구인 광고나 배달 전단지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의문의 암호 0과 1의 초대장. 수업을 가려던 태구가 발걸음을 멈추고 게시판 앞에 섰다. 종이에는 글자 대신 복잡한 QR코드 하나와 그 밑에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게 내가 숨겨준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었다. 오늘 밤 11시 구간 옥상에서 기다리겠다. 태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곧장 201호로 달려갔다. 지아는 이미 노트북을 통해 누군가 게시판을 찍어 올린 사진을 분석 중이었다. 지아나, 이거 너 부르는 거 맞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니. 서윤 회장님이랑 우리만 아는 별명이잖아. 지안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QR코드를 해독하자 나타난 것은 기숙사 구간의 평면도와 함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붉은 점이었다. 그런데 그 지점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었다. 이건
3년 전 폐쇄된 지하 보일러실 입구야. 구간 옥상이 아니라 지하를 가리키고 있어. 메시지는 위를 보게 하고 실제로는 아래로 유인하고 있는 거야. 함정인가 호소인가? 지안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번 의뢰인은 지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서윤에게 연락해보니 그녀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당황해했다. 태구야, 이건 위험해. 나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있어. 지난번 관리팀장 사건 때 우리가 터뜨린 비리 때문에 손해를 본 누군가일 수도 있어. 태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걱정 마. 내가 가서 누군지 면상을 확인해 주겠어. 이번에도 내가 뒤에서 지휘해줘.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상대는 태구가 아닌 지안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지아는 깊은 고민 끝에 책상 밑에 숨겨두었던 소형 드론과 도청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밤 11시 기숙사 구간은 가로등조차 희미해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태구가 앞장서고 지아는 태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주변을 경계하며 지하 계단을 내려갔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어두컴컴한 보일러실 안쪽 단 하나의 전등만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 누군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왔군. 생각보다 둘이 꼭 붙어 다니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태구와 지아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는 지난번 비리 사건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관리팀장의 아들이자 지안만큼이나 컴퓨터에 능숙하기로 소문났던 전 학생회 정보부장이었다. 내 아버지를 망가뜨린 게 강태구 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 이 모든 수식의 끝에는 항상 이지안, 내 그림자가 있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지안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기숙사 전체의 전력 제어권이 해킹되고 있는 장면이 떠 있었다. 자, 게임을 시작하자고. 내가 이 시스템을 5분 안에 복구하지 못하면 오늘 밤 기숙사 전체가 정전되는 건 물론이고 모든 학생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뿌려질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 그림자 속 평화가 박살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 이제는 단순히 뒤에서 힌트만 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식처인 기숙사 전체를 인질로 잡은 괴물과 정면으로 디지털 전쟁을 벌여야 하는 순간이었다. 지안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자판 위를 날아다녔다. 상대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해 침입 경로를 하나하나 차단해 나갔고 마지막 엔터키를 내리치는 순간 기숙사 시스템의 방어벽이 견고하게 다시 세워졌다.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던 태구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상대의 노트북을 덮치고는 그대로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우리 지안이가 좀 바쁘거든. 이런 장난질은 이제 그만하시지. 태구의 호쾌한 외침과 함께 거물급 복수국은 허무하리만큼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서윤의 뒤처리까지 더해져 그들은 다시 기숙사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에어팟 찾기, 몰래 들여온 고양이 집 찾기 같은 소소하고 귀여운 사건들을 해결하며 용돈을 벌던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붉은 경악피로 물든 복도.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던 태구의 비명소리가 기숙사 정적을 찢어놓았다. 지안아. 빨리 나와봐. 이거 뭐야? 잠이 덜 깬 눈으로 문을 연 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2층 복도 전체가 기괴할 정도로 선명한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뿌린 듯 바닥부터 벽면, 심지어 천장까지 핏빛 자국이 낭자했다.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복도 끝. 거울에는 피 묻은 손바닥으로 문지른 듯한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태구의 옷깃을 잡고는 안경을 고쳤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분석 본능이 그를 앞섰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웅크려 앉아 붉은 액체를 살폈다. 태구야, 진정해.
이거 진짜 피가 아니야. 뭐? 저렇게 시뻘건데. 지아는 손가락 끝으로 액체를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았다. 식용 색소랑 비트즙 그리고 철분 영양제를 섞었어. 비릿한 피 냄새를 흉내 내려고 한 거지. 점성도 혈액이랑 달라. 이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야. 하지만 지안의 눈빛은 고기 회식 때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가짜 피라는 사실보다 그를 더 긴장하게 만든 건 복도 CCTV의 상태였다. 태구야, 저기 봐. CCTV 렌즈 위에 똑같은 액체가 묻어 있어. 범인은 이 기숙사의 보안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가려야 할 타이밍까지 정확히 알고 움직였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우리 셋, 너, 나 그리고 서윤 회장님까지 을 정확히 겨냥한 경고장이야. 보이지 않는 범인의 선전포고. 잠시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서윤 역시 붉게 변한 복도를 보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받은 듯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띄워진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가짜 탐정 놀이는 끝났다. 이제 진짜 피를 흘릴 준비를 해라. 지아는 복도에 흩뿌려진 액체의 방향과 신발 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발에 비닐을 씌운 채 움직였고 특정 방 앞에서 발자국이 멈춰 있었다. 그 방은 지난 학기 이후 줄곧 비어 있어야 할 창고방이었다. 태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지안과 서윤을 바라보았다. 지안아, 이번엔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저 문을 열어야 할까? 지안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숙사라는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진짜 위협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지안은 공포로 몸이 덜덜 떨렸으나 태구와 서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는 태구의 팔을 툭 치며 신호를 보냈다. 태구는 침을 한번 크게 삼키고는 지안이 분석한 발자국이 멈춘 창고방의 문고리를 꽉 잡았다. 연다. 하나, 둘. 콰당. 태구가 힘껏 문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방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괴한이 아니라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십 개의 붉은색 물풍선이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장치된 실이 당겨지며 물풍선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터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복도와 똑같은 붉은 액체로 가득 찼다. 으악! 내 옷! 태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방 안을 살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고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기괴하게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응 속도가 빠르네. 역시 기숙사의 브레인다워. 지아는 라디오 근처로 다가가 배선을 살폈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통신 장치였다. 지아는 라디오 옆에 떨어진 작은 배지 하나를 발견하고 눈을 빛냈다. 그것은 기숙사 공식 배지가 아니라 작년에 해체된 기숙사 자율 방범대의 상징물이었다. 서윤 회장님 작년에 방범대 해체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기억나요? 지안의 물음에 서윤의 안색이 변했다. 횡령 사건과 복수국을 거치며 잊고 있었던 기숙사의 구체제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아는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창고방 벽면에서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찾아냈다. 범인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다.